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남도가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의 택시업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산업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창녕 남지의 낙동강 유채단지가 취소된 가운데 창녕군이 유채단지 출입 통제에 들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역에 자금이 돌아야 순환이 일어날 텐데요.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추경 조기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심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경남 지역 신한, 국민, BC 세계카드사의 매출액은 3,275억 원, 지난해보다 1,06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쇼핑, 숙박, 여행, 요식업의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고용시장도 위축돼 고용노동부 워크넷 2월 구직 등록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고 구직 인원도 29%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 경제 위기. 상황이 이렇자 빠르게 추경을 집행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경남도도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우리도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경 예산은 모두 5,01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예산은 9조 9,764억 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산에는 방역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 사업 예산 477억 원과 문화관광, 농수산 분야 87억 원, 시군 조정 교부금 925억 원도 마련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도 276억 원을 증액한 5조 5,12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엿새간 원포인트 임시회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임시회를 하루 원포인트로 연 뒤 두 번째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라는 결단입니다. 추경 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포함한 지역경제 회생,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및 4월 6일 도내 각급 학교 개교를 위한 방역 강화 비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코로나19로 택시업계도 고사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를 타는 것에 불안감을 갖다 보니 이용 승객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이런 상황에 택시 회사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여객터미널의 택시 승강장입니다. 점심도 거르고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수십 분을 함께 기다려봤지만 승객을 태우고 떠나는 택시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택시 승객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 오늘 아침 6시 반 돼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돈 17,000원까지 나왔어. 1시간 20분씩 기다리도 여기 오는 게 그래도 사람 구경을 할 수 있으니까. 기사들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에 손소독제 비치까지 승객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의 경우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산업금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사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 떨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한 50% 다들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집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기고 나와서 또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데. 생계가 막막한 택시 기사들을 위해 택시 업체가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500여 대의 법인 택시를 운영하는 김해 택시업계 6곳은 3월 1일부터 산업금을 20% 인하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산업금이 190여만 원에서 약 3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각 대표님들이 항상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 6개회사 조합장을 대표하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진주의 택시업계도 지난달 말부터 일산업금을 2만 원 인하했고 창원과 밀양 등에서도 노사협의를 거쳐 산업금을 70%에서 80% 수준만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란 주장과 현금 퍼주기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걱정인 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좀 더 불경기라서 어려우니까 우선은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우선은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인 일이지만 우리 서산이 또 특히 좀 심했는데 참 가뭄의 단비 같은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데 거의 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월급 그 상한선을 좀 높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그래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현금 퍼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갚아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연금 타는 입장이라서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제 힘들지 그만큼. 장기적인 대책을 해주셔야 좋은 거지 단발성으로 뭐 1인당 얼마씩 준다든지 그런 대책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리 조금이라도 너도 나도 하다 보면 그게 많아지지 작아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은 안 써야 되겠다는 결심.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잖아. 주는 건 많으면 다 주면 다 좋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본 만큼 손실을 본 만큼 좀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보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로자는 좀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적게 그렇게 좀 단계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임대료 그거를 더 해줬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공론화하는 과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긴급 재난소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경남형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민 1,374가구에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합니다. 1, 2인 가구 30만 원, 3, 4인 가구 40만 원, 5, 6인 가구 50만 원씩 모두 27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중위소득 50%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296가구에 가구 원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94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 자국민들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편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요. 24일에는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 김해공항 국제선 개항 이래 44년 만에 있는 초유의 사태 속에 곳곳에서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출국장과 입국장에는 직원들 뿐입니다. 항상 긴 줄이 늘어서는 발권 부스도 전체가 운영을 멈췄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보여주는 전광판도 아예 불이 꺼졌습니다. 3월 이맘때면 하루 평균 13,000명의 승객들이 이곳을 오가지만 오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4일 김해공항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개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월요일 하루 2차례씩 외항사 항공편이 오가지만 이마저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고 일주일 중 4일이 개점 휴업 상태인 겁니다. 지난 2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62%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3월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졌고 이용객은 75%나 줄었습니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용객을 모두 합해도 지난해 3월 하루 이용객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공항에 입점한 일부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을 태우지 못하는 택시기사들도 적자 영업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기름을 우리가 안 주고 회사에서 주는데도 5만 5천을 벌어가 이어주는데도 그것도 힘들다. 근데 확진자가 들라고 뭐 그 다음에는 조금 나아지라고 몰라도 그러면 택시가 다 죽는 거지. 공항 내 일부 면세점도 오는 31일까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공항에 비행기를 세워둔 항공사들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 저가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직원의 70%가 휴직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항공사 성수기라 할 수 있는 하계 시즌이 시작되지만 오는 5월까지도 제대로 된 국제선 항공편 운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업계의 타격은 보다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만간 본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선거일까지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3월에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진행됩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기간 몸이 불편한 유권자나 선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명부가 나오면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해외 거주자를 위한 재외투표, 7일부터 10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대상은 거소투표로 신청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지 못한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소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선 출마자의 후보 등록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정당 기호는 현역 의원의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앞번호가 부여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1,500만 원과 함께 신청서와 전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15 총선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엔 거리 유세가 가능하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은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학교 방문이 가능하지만 교실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비방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대 총선은 18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창녕 남지의 낙동강 유채단지가 취소된 가운데 창녕군은 유채단지 출입 통제에 들어갑니다. 임시 공휴일인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4월 19일까지 이어지는 매 주말을 중심으로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 출입을 전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통제되는 도로는 유채단지 주 출입로인 남지 강변길과 개비리길, 또 남지 읍으로 접근하는 모든 접속 도로입니다. 창녕군은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며 유채단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또 탐방객들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창녕에 많이 오시라고 또 자주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시지 말라고 드리는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창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줄어든 우유 판매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우유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부산 경남 우유 협동조합과 함께 24일 오후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유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학교 개학이 늦어져 우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지역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코로나19 사태 후 인기를 끄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유제품을 팔기로 했다며 창원시는 설명했습니다. 민생당 경남도당은 24일 도당에서 여성 인재 영입 1호 이민희 전 창원시 의원의 입당 환영식과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손학규 전 대표와 강익근 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만 참석해 민생당 선거대책본부 출범 계획과 주요 공약 등을 알리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또 여성 인재 영입 1호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출마하는 이민희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합천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용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합천군 내 농기계 대여은행 이용자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농기계 사용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이지만 매우 건조하겠고 높은 자외선이 예상됩니다. 목요일 낮부터 경남 서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들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경남 모든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